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어떤 이름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이름이 바로 프로연구원이란 이름이었어요. 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그리고 프로 게이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저 같은 연구원들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처럼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모두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 그리고 학위를 받고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프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학력자한테는 학사 마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학위를 하나 더 따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부를 몇 년 더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세계에 접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주변에서 박사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제가 박사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는 다 박사들 뿐이라서 제 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가 미국 기준으로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한 5년 정도 동안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돈도 벌었지만 아쉬움이 항상 좀 있었어요. 그때도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어가지고 꼭 큰 자동차의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중요한 부품들이 없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그 부품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죠. 내가 좀 새롭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이 자동차에서 이 부품의 역할밖에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답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었고요. 그 생각이 저처럼 퇴사를 해서 유학을 하고 그런 삶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회사에 그대로 남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사를 받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사 받고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르냐? 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원으로 산다는 것, 특히나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산다는 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연구하는 사람 숫자는 엄청 많겠지만 그래도 각각 다른 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추구해요. 연구의 특성이라는 게 남이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럼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박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죠. 하지만 박사만 뽑는 곳들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님이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죠.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곳도 거의 대부분 박사 학위를 받고 호닥으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오는 학사, 석사 출신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곧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집단에서 박사 학위자를 뽑는다는 거는 박사 학위자한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연구하고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실 거예요. 왜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왜 박사 학위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연구라는 것이 새로운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다른 일들과 달리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새로운 일의 연속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해진 답이 없는 챌린징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연구원에게 가장 큰 보상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논문 쓰는 걸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야근을 해도 회사에서 시켜서 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밤늦게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내 논문을 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완전한 자영업자, 사장님은 아니지만 반자영업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나의 논문,
그리고 나의 연구를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 회사 사장님들이 회사 직원과는 다르게 회사 업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연구원들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마음이 일반 회사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거, 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반자영업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업무 많으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의 시작부터 논문을 써서 끝낼 때까지 제가 인디펜던트 리서처로서 연구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는 논문이라는 것이 임팩트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는 판매되는 제품에 내 노력의 일부가 약간 녹아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연구라는 거는 소수 몇 명의 노력이 논문이라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컨트리뷰션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죠. 그래서 논문이 나올 때마다 작게나마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7시 미팅이 좀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서 그래요. 제가 있는 곳의 아침 7시는 유럽 기준으로는 오후고, 그 다음 한국 같은 그 아시아 쪽에서는 늦은 저녁이죠.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 연구소의 명성을 등에 업고서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과 협업하고 토론합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다양한 연구소들, 그리고 대학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연구소, 대학 그런 곳과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는 MIT 같은 곳에는 원서를 넣어볼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은 MIT에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이 보통 논문으로나 만나볼 훌륭한 연구자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는 영어만 좀 잘하면은 글로벌하다라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로 진정한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글로벌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들이랑 얘기해 볼 기회조차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게 아닌 걸 보면은 비단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제가 하는 일 덕분에 세계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서 같은 무대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보상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한국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연구원으로 사는 삶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기간은 사실 투자를 하는 기간이라서 경제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학위 기간 동안 RA를 하게 되면은 보통 2만 불, 3만 불 수준의 돈을 받죠. 이제 그런데 박사를 마치고 예를 들면 국립연구소 포닥으로 가는 경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연구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수준을 받습니다. 학교로 포닥을 가게 되시면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받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학생이 2, 3만 불 정도 받으면은 싱글인 학생이 혼자 살만한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닥이 돼서 한 7, 8만 불 정도 받게 되면은 한 가족이 이제 그럭저럭 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포닥 시절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연구소에서 스텝이 되게 되면은 연봉이 좀 상승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지금 현재 받는 돈이 미국 연봉 기준으로 한 상위 10% 정도 돼요. 돈이 항상 더 많았으면 하죠. 욕심이야 끝도 없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은 동네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 돼요. 애들 키우면서. 이제 비슷한 경력일 경우 이제 교수님들 받는 것보다는 연구소가 페이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죠. 우선 하는 일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교수님들은 특히나 방학도 있죠. 궁금하시면은 미국 공립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교수님 성함, 학교, 그리고 샐러리 이렇게만 치시면은 아마 공개되어 있는 정확한 연봉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연구소든 학교든 뭐 부자가 되기 좋은 루트는 아니죠. 만약에 부자가 되시길 원하시면은 이쪽 길로 가시지 말고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 많이 주는 대기업으로 가실 수 있게 전공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 가셔야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하면서 제 경력에 뭐 미국 소득 상위 10% 내로 든다고 하면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오르겠죠. 최소한 제가 연구를 하겠다는 꿈을 쫓기 위해서 난 경제적인 부분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연구원이란 직업을 왜 굳이 미국에서 하고 있냐? 무엇보다도 미국에 기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연구 투자비가 높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미국에만 있는 연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연구비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제가 받는 보상이 너무나 커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제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거는 너무 큰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언젠가 한번 이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영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요한 영어 수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